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수리할 것이냐, 어떻게 나의 등급을 올릴 것이냐, 나의 수리 레벨은 어느 정도 되느냐, 네, 그걸 간단하게 생각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몇 가지 부품들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기는 실전 사용하지 않는 기판상에서 아니라 교보제로 표시를 올려놓은 거고요. 그 맞은편에 보시면 여기에 센서가 하나 있습니다. 또 여기에도 이렇게 센서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른쪽에 커넥터 단자들이 있는데 여기에 연결되는 게 팬입니다. 네, 팬이 즉 온도가 올라갔을 때 여기에 있는 온도가 올라갔을 때 팬이 돌아서 공냉식으로 열을 식혀주는 그런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 하면 여기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어떤 걸까요? 이게 NTC일까요? PTC일까요? 네, 우리가 보통 NTC라는 경우를 회로상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걸 많이 보고 있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모양새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저기도 온도 센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NTC, PTC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NTC, 네가티브, PTC, 포지티브. 온도가 올라가에 따라서 이게 붙여주느냐, 끊어주느냐,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팬을 관장하지만 이쪽에서 같은 경우는 시스템 전체를 관장한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차단되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봐온 모델이다 그러면 이와 같이 트랜스가 하나짜리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트랜스가 하나 가지고 나머지 입출력해서 원하는 전압을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는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 게 이게 트랜스포머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 또 두 개, 여기 하나, 또 세 개. 여기 또 하나 있네요. 두 개 좀 하는 것들, 이게. 그래서 당연히 분석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뭐 하고 그러는데, 뭐 이런 거 수리하는 금액에 비해서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제품 자체를 수리할 때는 단가가 좀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똑같은 수리를 하더라도 돈만 원이라도 더 번다든지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을 향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수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부품 검사로 해서 이상 유무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부품 벗어나는 경우는 고개만 껴뚱 또 눈에 보이는 게 컨덴서만 두른다든지 해서 거기서 멈추게 되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지체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가장 많이 흔한 게 콘덴서부터 들어오죠. 배가 불렀나 안 불렀나 그런 걸 좀 보고 뭘까 라고 생각하는 게, 막연하게 우리 불멍하듯이 야외 나가가지고 불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러듯이 불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멍 때리는 듯이 그런 경우라고도 많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벨, 나의 등급을 향상하려고 하면 어떻게 냐, 옆부분만이 아니라 회로 전체를 조금 감각적으로 살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운영하는 것이 어떻게 됐는지도 보기도 하고, 옆부품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일회가 동작돼서 어떤 거에서 컨트롤할 것이다, 제어할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게 된다는 건 당연히 쭉쭉쭉 패턴을 따라갔을 때 그게 해로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수리가 조금 더 향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그래서 이쪽에 들어있는 센서에 대해서 제가 준비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색깔별로 모양새를 좀 좋게 보기 좋게끔 놓은 것은 아니고요. 용도가 다 다르죠. PTC, NTC, 또 바리스타 같은 경우도 용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쪽에 해당되어져 있는 NTC, PTC 관련돼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TC, PTC 또는 바리스타 부품 위치가 어느 쪽에 있느냐 라고 생각하신다 하시면 회로가 약간씩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와 같은 경우는 이게 검정 거 보이시죠? 이거는 이제 NT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단에 있습니다. 보통은 저는 들어가서 플러그 꽂는 자리 있죠. 그 다음에 라인 필터, 그리고 노이즈 필터 거쳐서 브릿지 다이오드처럼 되어져 있는 산계되어져 있는 거, 그리고 컨덴서, 데콘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진 IC 통해서 여기에 있는 트랜스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 더 다른 걸 볼까요? 여기는 색깔이 지금 현재 검정색으로 되어져 있는데 또 다른 NTC, PTC 해당되어져 있는 서미스타 쪽에 보셨을 때는 연 색깔이 녹색으로 되어져 있네요. 전원 플러그 들어가서 여기는 바스타입니다. 검정색이지만 이게 튜브로 쓰여졌어요. 이게 막 터지면 주변에 부품 조각들이 산개되면서 손상 입히는 거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는 튜브로 보호해처럼 쏘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여기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 이게 여기는 PTC가 되겠습니다. 어떤 건 NTC가 꽂혀 있고 어떤 건 PTC가 꽂혀 있는데, 이거 우리가 보통 여기는 도립전류를 제어하기 위한, 도립전류를 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도립전류는 무엇이냐면 우리 저 과속 방지턱 있죠. 운전하다 보면 그러면 저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전기가 세게 팍 들어간 그 높이 전압만큼 쏙 들어가는 상태에서 입구에서 스타트 할 때 약간 거기서 차단해 주는 것처럼, 약간 느리게 좀 해주는 것처럼 충격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경우는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서미스타, 보통 이제 PTC 계열이 가장 많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흑색으로 되어 있는 거, 네, 보통 NTC 계열, NTC 서미스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리하는 과정에서 나의 몸값을 올리기 위해서는 좀 더 가격이 좀 비싼 거를 수리했을 때에 좀 더 많이 남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좀 더 비싼 거, 그거는 수리하는 과정이 좀 어렵거나 좀 복잡할 것이다, 복잡해 보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이는 여기 앞면에 되어 있는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기판,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기판, 좀 봤을 때 서로가 약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용도로 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나지만 부분 구성되어져 있는 것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쉽게 좀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게 출력이 안 나온다 했을 때 어떤 부품이 고장나서 그거를 골라내느냐, 네, 그런 게 우리가 수리하는 기법 아니겠습니까? 이거 출력이 안 나온다 하게 되면 대부분이가 이제 보통 눈으로 봤을 때 콘덴서가 부풀었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그런 거죠. 거기서 좀 더 몸값을 올린다 하면 이제 아무래도 힘쓰는 라인이나 아니면 뭐 발진 IC 이런 거 죽지 않았을까라고 접근해 본다든가, 그렇다 그러면 전기를 넣고 아니면 스코프로 찍어볼까, 이런 식으로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질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일단 기판 하나만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통 하게 되면 디지털 테스트나 아날로그 테스트 같은 게, 예전에 같은 경우는 반절 나가고 반절 안 나가는 게 다이오드 모드에서 측정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자, 보기 좋은 식으로 이렇게 놓고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에서 띠 둘러져 있는 곳에서 안 둘러져 있는 곳, 여기 띠가 안 둘러져 있는 곳을 에노드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띠 둘러져 있는 곳을 캐소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A자부터 알파벳 시작돼서 K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A에서 K로 이렇게, 에노드, 캐소드, 방향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바늘이 이렇게 아날로그 테스트에서 어느 정도 나가느냐, 그래서 이렇게 있을 때 바늘이 어느 정도 나갔을 때 정상이다, 그리고 반대로 하면 안 나갔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죠. 디지털 시대에 들어서는 이와 같이 숫자가 0.2, 이제 다이오드 모드, 이게 다이오드 반도체죠. 반도체 시작점인데 다이오드 모드에서 이렇게 측정했을 때에, 물론 저항으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저항 ohm이지 않습니까? ohm에다 놓고 측정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러나 반도체에서 다이오드 모드가 더 빠르고 일단 쉽게 측정할 수 있어서 다이오드 모드 놓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이오드가, 여기는 현재 숫자를 보면 0.2
0.01 이렇게 나오네요. 0.200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0.2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것도 측정해 보니까 0.29 좀 더 많이 나가네요. 여기서 이거 측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측정하면은 이거 똑같은 다이오드인데 0.57 차이 나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이오드라 생각했을 때 둘 중에 하나는 아마 반불량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여기 같은 경우는 0.5가 넘고요. 여기는 0.2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 0.2에 가깝기 때문에 세 개 이거는 0.3 정도 된다고 읽고 그러면 이거는 0.2로 보고 이거는 5로 본다 그러면 세 개가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하나는 두 개는 불량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디탈 쪽에서는 이게 예를 들어서 일반 다이오드라든지 또는 정류 다이오드용으로 쓰거나 아니면 쇼트키 다이오드나 또는 고수, 패스트 리커버리나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뭐 이런 다이오드. 그래서 그런 그 세부적으로 다이오드가 나눠지면서 값 숫자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정류 다이오드다라고 표현하면 이런 경우는 쇼트키 다이오드라 볼 수 있기도 하고 여기는 좀 더 고압이랄 수 있는 아마 패스트 리커버리나 울트라 패스트 리커버리 이렇게 고속 환원 다이오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하면 이 다이오드들은 이상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고장이 안 난 거니까 또 다른 거 측정해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전기를 넣고 출력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 데는 좀 더 빠르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동작 검사여서 회로가 동작을 하는지 부품이 동작을 하는지 그런 거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품을 지금처럼 일일이 검사해보는 방식, 전기를 넣어서 어디까지 여서 여기까지 흐르고 여기서 안 나오는지 그런 경우를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길이 막혔는지 길이 끊겼는지 그런 경우를 측정하는 방식, 그걸 동작 검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릴레이를 제가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릴레이는 어떻게 측정할까요? 릴레이 측정은 이쪽 코일 측정하기 위해서 저항이나 또는 다이오드 모드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측정되게 되면 0.167를 코일의 정값을 측정을 하게 되면 이쪽에는 이제 작은 쪽 있죠. 이 작은 쪽에는 코일로 이렇게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이는 코일 내부에 에나멜 동선이 들어가 있는 동력을 당겨서 전자서처럼 만들어지는 게 코일 쪽에 해당되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저항값을 측정하거나 다이오드 모드로 해서 이 5V냐 12V냐 또는 용량에 따라서 저 숫자는 약간 좀 다르게 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너편 여기는 측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측정이 이걸 잠시 종이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다이오드 그림을 그리면 여기가 코일이 이렇게 달려져 있는 쪽에서는 내부에서 코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스위치죠. 그래서 접점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 이게 여기에서 이제 자장을 흘리게 되면 철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가 전자석이 있어서 딱 달라붙으니까 여기가 있던 게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흐르는 거. 근데 얘가 지금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확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거는 전기를 넣어봐야 하지만이 확인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볼트가 써 있으니까 몇 볼트용이 있느냐, 그거 몇 볼트 그거 보시고 그거를 전기를 넣었을 때 이게 동작되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의 양극 판정은 우리가 테스트기만 가지고도 하긴 하는데 그거는 어떠한 부품에 따라서는 반쪽 측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같이 릴레이는 반쪽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전기를 직접 넣어 봐야죠.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저를 올릴 수 있도록 테스트기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부저가 울리는지 안 울리는지 여기다가 12V를 넣어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테스트기 이렇게 준비해 놓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12V를 제가 전기를 여기에다가 넣어 봅니다. 좁은 곳, 저 밑에 쪽이었죠.
파워 서플라이 준비하고 한 선을 미리 갖다가 붙여놔 볼게요. 자, 그렇게 하고 손을 밑에 보이게끔 하고 되면 여가 아까 종이 그림에서 딱 달라붙으면서 우리가 원하는 회로가 동작되는 겁니다. 팬이 돌든지 아니면 모터가 돌든지 전등이 켜지든지. 그래서 이렇게 부품의 양극 판정은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판상에서든지 아니면 빼서 이렇게 일일이 측정하든지 간에 어쨌든 부품 테스트 할 때는 테스터기에서 이렇게 도통 테스트 저항값이라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는 완벽한 이상 용어 양극 판정하는 것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40N, 40R 그러네요. 얘가 그렇게 하고 시장에 가면 약장사 하듯이 좀 다른 것도 한 번 더 준비해 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45도씨라고 써 있네요. NC라고 써 있고요. 여가.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55도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75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105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온도와 또는 저항치 이런 게 있는데요. 이 두 개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40R, 저는 40N. R과 N을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R이죠. R. 이거는 제가 검정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40R. 40R 여기죠. 40R. 그리고 하나 꺼내서 이거는 40N. 이런 상태에서 이제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요. 일단 다이오드 모드에서 측정을 해볼게요. 하나는 게 고정은 가이드식으로 되어져 있는 거고요. 측정은 이쪽에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운데 절연체가 있고 양쪽 끝에 측정을 해보시면 영음이 삐소리 나네요. 이게 쇼트 합선된 거죠. 고장났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는 소리가 안 나네요. 그래서 R은 소리가 안 나네요. 그러면 N은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N은 우리가 이런 건 보통 연상을 해보시면 바이메터, 전장 이런 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화재 수신기, 화재 감지기 거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했다가 이게 열이 되면 딱 달라붙거나 해서 빼서 벨, 부자가, 신호등, 사이렌 울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바이메터 소자로 되어져 있는 거, 화재 감지기 안에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어디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전기밥솥이라든지 또는 온도에 해당되어 있는 거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여기는 고장이 나서 소리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열을 가하면 야는 소리가 날 것이고 야는 열을 가하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네거티브, 포지티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그럼 40은 무엇일까요? 온도일까요? 아니면 저항일까요? 자, 저항에다 놓고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40 0.25 나가고 얘는 아까 떨어졌으면 그 상태에서 안 나가죠. 그러면 40도다. 40도. 왜 그러냐면 아까 몇 개 설명을 드렸지만 여 같은 경우는 105도라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105도. 그 다음 여기는 75도 되면 이게 동작이 될 때 붙든지 떨어지든지 해라. 그래서 네거티브냐 포지티브냐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55도 됐을 때 붙어라. 이런 뜻으로 되어져 있는 거를 하니까 40N은 40도 온도를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소리 나는 거
마저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작 테스트 할 때. 이런 때에서 보시면 여기 이거였나요? 이거가 N이죠. N을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니까 여기서도 보기 좋게 뒤집었을 때 표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요, 이제 어떻게 측정할까요? 온도를 재봐야죠. 온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여기 불을 붙여야 되겠습니다. 촛불이나 라이터로 해서 얘가 변화가 있는지 그걸 살펴보면 동작 여부, 이상 여부, 이상 유무를 판단하는 테스트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트는 이렇게 할 겁니다. 현재는 여기 연결해 놓은 게 N이었고요. N. 네, 그리고 여기 부저를 하나 연결해 놨습니다. 부저는 현재 전원을 현재 안 켜놓은 상태고요. 이거는 지금 아까 보시다시피 하게 되면 여기를 이렇게 했을 때 네, 부저가 소리 나는 거죠. 네, 부저가 계속 소리 나기 때문에 꺼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저를 켜놓고 그 다음에 제가 열을 가하면 부저 소리가 안 나는지 나는지를 살펴봤을 때 그때 반응이 있게 되면 이거는 양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부저 켤게요. 자, 그리고 열을 가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딱 소리 나면서 부저 소리가 안 나죠. 이게 자, 소리가 나게 하려면 이제 열을 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열을 한번 식혀 볼게요. 좀 더 식혀야 되겠네요. 아까 원래대로 돌아왔죠. 온도에 의해서 이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경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부품의 양부 판정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반대로 그럼 이거를 달게 되면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끌게요. 꺼놨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 이거를 빼내고 이번에는 이거를 붙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당연히 가운데에는 이게 접점이 떨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여놓고 고정을 한 뒤에 그리고 테스트기 연결을 합니다. 자, 이러면 테스트기 켜볼게요. 네, 소리가 안 나죠. 아까는 계속 났지 않습니까? 켰을 때. 자, 이번에는 열을 가하면 이제 도통이 돼서 소리가 나는. 그래서 N과 R 자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품 테스트 다시 해봅니다. 열을 가야 되겠습니다. 열은 이걸로 가야 봐야 되겠네요. 네, 붙었죠. 다시 식혀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이것만 확인하고 바로 끌게요. 이거는 현재 어떻게 된다? 열을 가하면 붙는다. 그게 열이 가하면 붙는다는 건 어서 많이 볼 수가 있죠. 화재 수신기 우리 천장에 붙어져 있는 거. 그때에 라이터나 촛불이나 성냥불 같은 거 되면 매 화재 수신기 우리 벨 울리지 않습니까? 사이렌처럼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열을 가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동작 테스트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끌게요. 네, 열은 이와 같은 네, 부싯돌 네, 해당되어 있는 네, 가스토치 이걸로 가열했고요. 그 다음에 열은 뭘로 시켰냐면 이와 같이 되어져 있는 송풍기입니다. 3단으로 되어 있고요. 또 누르면 꺼집니다. 네, 밑에 하나 스위치 있는데 이거는 나이트입니다. 이걸로 동작을 시켜봤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NTC에 대하여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NTC와 드립전류. 입구에 보시면 보통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걸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새까맣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통 NTC 이렇게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NTC 자체를 우리가 보통 도립전류 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이게. 규격은 이렇습니다. 네, 이거는 10D25. 25는 사이즈를 얘기하는 거고요. 크기 25mm. 네, 그 다음에 10D는 10ohm. 이 같은 경우 두 개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만은, 자, 좌측 거 같은 경우는 47ohm. 그 다음에 크기는 15. 네, 똑같이 생겼습니다. 15 똑같은 게 있는데 좌측의 거는 47ohm, 우측의 거는 10B니까 10, 네, 열옴, 10ohm. 이거는 47ohm. 이렇게. 하나를 더 비교해 보신다면,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10D, 그 다음에 11. 네, 사이즈가 이거는 좀 더 크게 보이고, 이쪽에는 좀 작게 보이니까, 이거는 11, 여기는 15, 여기는 10D, 이거는 47D,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10D인데 사이즈가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10ohm. 15ohm 수를 측정을 해보면, 이건 이제 렌즈는 저항에다 맞춰놓고 측정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가 47ohm이었으니까 47ohm 측정을 해봅니다. 46ohm. 왜 그럴까요? 제가 손이 계속 닿으면서 온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온도의 영향을 계속. 여기는 10D. 소자에 해당되어 있는 걸 안 만지고 철사를 만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변함이 거의 미세하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9.8, 9.7 이렇게 되고 있는 거에서 제가 손을 여기 소자에 맞춰 만지면 잡고 이 측에서 9.7 그렇게 됐었죠. 9.6, 9.3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도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걸 NTC, 네가티브 해당되는 거. 이거는 10D인데 사이즈가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상념을 측정한다면 여 같은 경우는 측정했을 때에 이게 그러면 47ohm이 나가면 정상적인 것이죠. 아까 이제 온도가 좀 값이 있으니까 얘는 15ohm이 나가면 정상인 거고요. 이게. 손을 좀 떼고 원래 이제 한쪽만 대고 아니면 다른 걸로 절연된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더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손에 저항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옴수 그 자체를 측정하는 거 이게 그러면 야가 정상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측정한다는 거죠. 이상 유무 자체는. 그럼 야는 이제 온도에 의해서 이제 변화가 있는 서미스타인데 이게 서미스타 중에서도 이제 NTC 네, 네가티브 쪽에 해당되어 있는 NTC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의해서 야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잠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NTC니까 소자가 이렇게 있죠. 여기서 뭐 소자가 이제 내부 어떤 그 재질로 되어 있겠지만 그거를 열을 가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저항치가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보통 NTC라고 얘기를 해요. PTC가 있거든요. 포지티브. 이거는 저항치가 올라가는 거고요. 저항치가 이거는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는 이쪽으로 해놔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지구 밖에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보통 위에 있으니까 천하대장군. 그다음 여기는 NTC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여장군, 천하대장군 이렇게. 여기서는 위에 있는 쪽인데 여기서 온도를 주면 야는 내려옵니다. 양들은 온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PTC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TC 이거는 네가티브 거꾸로 돼 있다 그런 뜻이니까 뭐 게임 같은 거 우리가 예전에 했을 때 뭡니까 뭐 스파토이 굴 뭐 귀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메피스토 잡아가지고 밤새도록 뭐 샤코 하나 잡으려고 했듯이 불길이간 건너가지고 그거. 네, 이번에는 네, 실전적으로 녀석 서미스타가 어떻게 기판상에서 동작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쪽에 전원을 투입을 해서 전구따마, 전구 통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NTC 그리고 바이패스 대는 네,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요. 네, 스코프는 네, 전류 스코프를 연결해 놓았습니다. 여기 후크 클립으로 연결한 상태에서 네, 전류를 볼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 살펴볼 게 전구가 서서히 켜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열이 받으면 받을수록 전류가 더 많이 흐르냐 적기에 따라서 휴선이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투입해 볼게요. 이쪽에 시선 바라볼 것은 여기 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렇게 좀 환하게 좀 밝은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전원을 빼고요. 이번에는 좀 더 확실하게 좀 시선을 비교해 드리기 위해서 이쪽에 서미스타를 지나지 않고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미스타를 지나지 않고 바로 연결을 해서 여기에 있는 라이트를 보도록 합니다. 방금 전에 이쪽에 영상을 잠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떻게 켜지는가를 머릿속에서 비교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투입해 볼게요. 네, 바로 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그 과속 방지턱 있죠. 도로 같은 경우 과속 방지턱 그래서 거기 좀 천천히 가라 이런 뜻이죠. 이런 기판상에서 전기를 세게 들어가게 되면 어딘가 치명타를 팍 입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완충 효과 내 쪽에 스프링처럼 되어져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있는 게 NTC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전원이 켜졌다, 어떤 경우는 전원 안 켜졌다. 뭐 전류 때문일까? 아니면 그런 특성 불량 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는 그 각 부품마다 특성 그런 걸 알아야지. 현재 기판상에서 양부 판정할 때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긴 있겠지만 다가 성능과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는지는 지금과 같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원을 이 상태에서 서미스타를 연결하지 않고 투입을 하니까 바로 환해지는데 이제는 서미스타를 연결을 해서 전원을 투입하면 전구가 서서히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하에 PCB 기판에 충격 데미지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저항치만큼 야가 빠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감안해서 물론 설계하시는 분들이 그 나름대로 제대로 맞춰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시면 됩니다만은 우리는 수리하는 입장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원래 들어가 있던 용량 그대로 꽂으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용하시면 할수록 뭔 차냐면 이게 고착화돼 있어서 성능, 기능 그 자체를 제대로 발휘를 못하다 보니까 제품을 수리하는 데 있어서 특성 불량으로 수리가 어떤 때는 됐다 안 됐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부품 검사, 동작 검사, 그 다음에 전원을 투입해서 각 소자마다의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는 내용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번 영상 담아 보았습니다.
열을 좀 식히고요.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이번은 전원을 투입을 하고 라이트가 켜지고요.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여기 토치로 열을 가하게 되면 휘선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것은 여기 휘선을 한번 봐봅니다. 네, 약간 출렁이는 경우를 좀 볼 수가 있죠. 네,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있죠. 네, 서미스타와 드립전류에 대하여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컨텐츠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다고 네,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네, 인색하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